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흑백 사진 속 소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기준 혹은 한국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저 평범한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8년 3월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일본 최초의 미인 선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인물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스에히로 히로코. 당시 도쿄 가쿠슈인 여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4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무려 7,000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을 뚫고 일본 최초의 전국 규모 미인 선발 대회에서 최고 영예를 거머쥔 것인데요. 오늘날이었다면 화려한 스타의 길이 열렸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죠. 실제로 우승 소식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자 그녀의 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낸 수백 통의 청혼 편지가 빗발치듯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느낀 메이지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우승 확정 소식을 들은 14살의 히로코는 기뻐하기는커녕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가족들에게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나 형부에게 부탁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어떡하나요? 영광스러운 왕관을 머리에 쓰는 순간 평온했던 삶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학교의 교직원은 축하는커녕 언론을 향해 차가운 독서를 내뱉었죠. 오늘 우리는 문명의 개화라는 화려한 껍질 속에 숨겨진 메이지 시대의 잔혹한 모순, 그리고 한 소녀를 극한으로 몰고 갔던 인간의 집단적 시기 질투에 대한 잔인한 진실을 추적해 봅니다. 이 사건의 서막을 이해하려면 1900년대 초반 메이지 시기 일본의 독특한 사회적 강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긴 쇄국 정치가 끝나고 서양 문물이 폭포수처럼 밀려오던 시대. 당시 일본은 세계 열강에 뒤처졌다는 열등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서구권의 문화는 무조건 따라잡고 추월해야 한다는 강박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서양 따라잡기의 최전선에 놓인 것이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양의 사교계 문화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 부부가 동석하여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 예절이었죠. 반대로 일본은 여성을 그늘에 묶어두었던 사회였는데요. 여성은 남성의 그림자인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티 문화를 목격한 메이지 정부와 언론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성을 양지의 무대로 끌어올려 세련된 근대인으로 포장하는 것이 일본이 문명국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907년 9월 일본의 대형 언론사인 지지신보사에 미국의 유력 신문 시카고 트리뷴으로부터 전보 한 통이 날아오는데요. 미국의 유수 신문사들은 4개월 동안 20만 장의 사진을 심사해 미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 믿으며 일본 역시 이에 견줄 만한 미인을 선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국제 미인 선발 경쟁에는 이미 세계 각국이 참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지신보사는 이 제안을 일종의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전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인은 준비하라. 미인을 알고 있는 사람 또한 준비하라. 그들이 발표한 취지를 보면 당시의 비장함이 고스란히 묻어나죠. 흥성하는 일본 제국이 그 어떤 일에서도 남에게 뒤처져서는 안 되며 이 도전장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1908년 3월 5일 전국 미인 사진 심사라는 이름의 일본 최초 전국 규모 미인 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흥행을 위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 걸렸는데요. 1등 상품은 3,000엔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반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고 전국에서 무려 7,000통이 넘는 사진이 지지신보사로 쏟아져 들어왔죠. 여기서 주최 측은 대회의 품격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아주 엄격한 제한을 걸었습니다. 바로 게이샤, 배우, 직업 모델의 참가 금지. 이미 대중 앞에서 외모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은 배제하고 순수한 일반인 숙녀 중에서 최고의 미인을 뽑겠다는 기획이었죠.
그리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타인 추천 역시 가능하도록 모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소녀 스에히로 히로코는 1893년 후쿠오카현 고쿠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은 유복했지만 대단히 엄격했죠. 그녀의 아버지 스에히로 나오카타는 메이지 정부의 고위 경찰 관료를 거쳐 고쿠라 시장까지 지낸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이런 명문가의 넷째 딸로 태어난 히로코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현숙한 규수로 길러졌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고 화도와 다도를 배우며 교양과 품격을 두루 갖춘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백옥처럼 투명하고 하얀 피부 덕분에 고향 후쿠오카에서는 일본 최고의 미녀로 전해지는 헤이안 시대 여성 시인 오노노 고마치의 이름을 따 고쿠라 고마치라는 별명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기도 했습니다. 히로코는 자라면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쿄로 유학을 오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 황족과 귀족의 자녀들만 다니던 엘리트 학교 가쿠슈인 여학부 3학년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에 먼저 자리를 잡은 언니 부부의 집에서 묵으며 학업에 집중했죠. 바로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계기가 되는데요. 히로코의 형부였던 에자키 기요시는 당시 기준으론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진사였죠.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사진을 찍지만 메이지 시대의 사진은 사진관에 방문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자 최첨단 유행이었습니다. 에자키의 최고의 피사체는 당연히 처제인 히로코였는데요. 히로코를 렌즈에 담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진가로서의 뜨거운 야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처제의 미모에 나의 촬영 기술이 더해진다면 세상에 안 통할 리가 없다. 내 실력을 전국에 증명해 보이겠어. 에자키는 히로코에게 슬그머니 지지신보사의 미인대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히로코는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명문가 규수가 전국구 신문에 얼굴을 공개한다는 건 당시로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망에 사로잡힌 형부는 처제와의 약속을 저버린 채 히로코의 가장 완벽한 사진을 골라 신문사에 무단 응모를 감행하게 되죠.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화가 오카다 사부로스케, 조각가 다카무라 고운 등 예술계를 주름잡던 13명의 까다로운 심사위원단은 히로코의 사진을 보자마자 넋을 잃었습니다. 1차와 2차 심사 모두 만장일치. 다른 7,000명의 후보들을 가볍게 지워버리며 히로코는 초대 미스 일본 1위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의 사진은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 본사로 보내져 서구 사회에도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영광은 평범한 소녀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가쿠슈인 교실 자리에 앉은 히로코였지만 그녀를 향한 동급생들의 눈빛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지휘부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죠. 가쿠슈인 여학부의 이념은 상류 사회의 모범이 되는 현모양처의 양성이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의 학생이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는 미인대회에 나갔다는 것은 학교의 명예를 더럽힌 도발로 여겨졌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우리도 서양처럼 당당한 여성이 무대에 서는 개화된 나라라고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여성의 주체성과 외부 활동을 극도로 억압했던 메이지 시대의 거대한 모순이었습니다. 당시 징계위원회를 주도한 여학부장 마스모토 겐타로는 불타는 적개심을 드러내며 히로코의 퇴학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여자는 허영심이 왕성한 존재다. 하물며 가쿠슈인 여학생처럼 상류 가정에서 자란 자가 본인의 허영심에 이끌려 스스로 응모한 것이라면 다른 학생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정학 혹은 자진 퇴학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1908년 3월 23일자 오사카 매일신문의 기록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퇴학 소동의 이면에는 훨씬 더 추악하고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동급생들의 집단적 시기와 질투였죠. 앞서 언급했듯 가쿠슈인 여학부는 학업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기보단 상류층 가문으로 시집갈 신부감을 양성하는 곳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신분 높은 자제들 또한 이 학교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비틀린 구조 속에서 히로코가
만장일치 일본 최고의 미녀라는 공식 타이틀을 거머쥐자 학생들의 질투심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실 곳곳에서 사진 기술 덕분이지 실물은 별로다. 얼굴을 팔아 좋은 혼처를 낚으려 한다며 집단적인 따돌림과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질투에 눈먼 학생들로 학교의 풍기가 마비되기 전에 지휘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히로코를 희생양으로 삼아 쫓아내는 자진 퇴학 처분으로 사건을 졸속 봉합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획 때문에 무고한 14세 소녀가 퇴학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한 지지신보사는 뒤늦게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 측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는데요. 히로코 측이 우승 상품인 다이아 반지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징계가 철회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녀는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지지신보사는 무려 2페이지에 걸쳐 학교의 졸렬함을 맹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었고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그리고 후대에 널리 퍼진 일화에 따르면 당시 교장이자 러일 전쟁의 인물로도 유명했던 노기 마레스케 장군은 여학부장의 서슬 펄언 강요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히로코의 퇴학 서류를 결제했지만 뒤늦게 이 모든 것이 형부의 무단 응모였다는 진실을 알고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쫓겨난 제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노기 장군이 직접 일본 최고의 명문가를 찾아다니며 중매를 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주선된 신랑감이 바로 육군 대장 노즈 미치스라 후작의 장남이자 귀족원 의원 진출이 확정된 엘리트 육군 소령 노즈 시즈노스케였습니다. 퇴학당한 소녀를 안타깝게 여긴 노기 장군이 지극정성으로 중매를 서고 주례까지 맡아 불행을 축복으로 바꿨다는 이 이야기는 노기 장군의 명판결이라는 미담으로 오랫동안 그의 성품을 찬양하는 단골 일화로 인용되었죠. 하지만 히로코의 아버지 스에히로 나오카타와 시아버지 노즈 미치스라 후작은 막역한 어린 시절 친구로 미인대회 소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가문 간의 약속이 끝난 정혼 상태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당시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고 가문의 수장이 임종을 앞두고 있자 두 집안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 날짜를 대폭 앞당겨 조기 결혼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것이죠. 당시 상류층의 관습대로 히로코는 결혼을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두는 형식을 취한 것이며 가쿠슈인 수뇌부 역시 자신들의 무리한 퇴학 처분이 언론의 문매를 맞자 결혼으로 인한 자진 퇴학이라는 핑계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기 장군이 결혼식 주례를 맡은 것 역시 교장으로서 제자를 구한 대단한 결단이라기보단 상류층 화족 가문끼리의 웅장한 결혼식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원장이 을에 초청받아 자리를 빛내준 관례적인 절차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흘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인대회 열기와 씁쓸한 퇴학 소동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14세의 소녀 히로코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한 채 노즈 후작 가문의 종부라는 무거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비정하리만치 모범적이었는데요. 시아버지 노즈 미치스라 후작의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일남 삼녀를 두며 명문가의 품격을 이어가는 현모양처로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후대에도 번창하여 손녀 중 한 명은 훗날 일본의 상황후 미치코 여사의 남동생과 결혼할 정도로 굳건한 귀족가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처제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뻔했던 형부 에자키 기요시 역시 훗날 일본 사진계의 권위자로 출세하였다고 합니다. 히로코의 며느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회고에 따르면 그녀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과거 최초의 미스 일본 1위였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자랑 삼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연예인 혹은 K-팝 아이돌에겐 친구나 형제자매를 따라 오디션에 갔다가 뜻밖의 합격했다는 데뷔 일화가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사진을 접수하던 일본의 연예계 오디션에서는 가족이나 친구가 본인 몰래 사진을 응모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데뷔하게 된 경우가 종종 이야기되어 왔죠. 흥미롭게도 그 원조라 할 수 있는 사례는 대실패로 끝났지만 목표로 했던 좋은 가문과의 혼인을 이루어냈으니 다른 의미론 성공한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다양한 역사 속 인생을 탐험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